2020년부터 6년간 전북은행은 캄보디아에 위치한 프린스그룹과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정기예금 50안건, 총 1252억 원 예치금 거래로 해마다 200억에서 400억대 순이익을 올렸다. 캄보디아에 진출한 국내 5개 은행이 프린스그룹과 거래한 금액의 절반이 넘어 전북은행의 불법 자금 세탁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국내 금융당국이 주목할 부분은 캄보디아 범죄단지 프린스그룹과 자금 세탁 후이용그룹의 금융거래가 있는 국내 은행들이 코인 원화 거래소와 입출금이 자유로운 인증계좌 은행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코인 등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 세탁 의혹의 후이용그룹과 거래를 한 전북은행은 국내 5개 은행 중 유일하게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북은행은 국내 코인 거래소와 현금 입출금 가능한 인증계좌 계약을 맺고 있어 검은 돈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법적 조사가 필요하다. 6년간 국내 은행 5곳 거래 금액은 2,147억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1,252억은 전북은행과 거래하였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인원 모집책은 가까운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캄보디아로 유인해 공항에서 여권과 핸드폰을 뺏고 범죄단지로 납치해 감금 고문을 하고 있는 실태다. 돈 앞에 선 지인 선후배도 범죄 조직에 팔아먹는 부패한 사회 속에 물질 막는 주의에 깊숙이 물들어버린 현대사회가 돈 앞에서 망가져가는 인간의 사악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진 아니한가. 윗사람의 성숙한 어른의 자세 태도가 올바르면 주위에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이 얻게 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며 해를 가하지 아니하고 청렴한 인격을 본받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겉과 속이 다른 이가 윗사람 흉내를 내며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불행을 짓밟고 올라서서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 달성을 위하여 범죄로 인해 망가져가는 현대 사회를 외면만 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인간의 욕망이 파괴시킨 청년들의 찬란한 빛이 꺼져가는 암흑세계로 변해가는 광경이 부패한 사회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것만 같아 허탈하기만 하다.
근명성실하게 일을 해서 번 목돈을 가족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싶어 큰맘 먹고 지인이 소개한 회사에 주식 투자를 했다. 처음엔 망설였어. 10년 넘게 열심히 일을 해서 모아둔 돈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한 마음도 들었다. 하지만 친한 지인인지라 믿어도 되겠다 싶어 투자를 결심했다. 한 3개월 정도는 내가 산 주식이 꾸준히 수익을 내며 올라갔다. 그래서 재미있고 성취감도 느꼈다. 나한테도 이런 큰 운이 다른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들뜨기만 했다. 그때였을 거야. 지인이 귀뜸을 해주며 이 회사 주식 정점까지 치고 올라가는 타이밍이 곧 오니까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는 데까지 끌어모아 투자해서 인생의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으라고. 지인은 며칠 안에 전부 투자한 금액 회수하니까 자신 말만 믿고 들으라며 투자를 부추겼다. 난 지인을 믿고 자식 결혼 자금으로 따로 적금을 들어놓은 돈까지 예약하고 친인척들에게 돈을 빌려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주식에 투자하게 되었다. 다음날 내가 투자한 주식이 마이너스가 되어버려 부랴부랴 지인한테 전화를 해보고 집에 찾아가 봤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로 인해 빚더미에 올라 파산 신청을 하고 우리 가족은 생활고를 겪고 있다. 캄보디아 투자 사기 한국팀 조직은 220명 한국인들에게 400억대 피해 금액을 가로챈 정황이 드러났다. 대포 통장으로 범죄 수익을 불법 세탁하였으며 현재 한국팀 범죄 조직 임원 19명을 구속하여 조사를 받고 있다. 청년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값어치를 증명하기 위해 끝없는 노력을 해야만 하는 현실에 사회가 만들어 놓은 미로 속에 갇혀 방황을 하고 있다. 자신이 꿈꾸던 삶을 이루기 위해 첫발을 내디딜 때마다 사회의 냉혹함 속에 좌절과 시련을 수도 없이 경험하며 참혹한 현실에 놓여져 꿈을 향한 열정은 사라지고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 청년층은 사회 공동체에 속하지도 못하고 외면당하며 겉돌다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도태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돈을 쫓아 불법 세계로 들어서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찬란한 아름다운 청춘의 빛이 돈의 욕망에 덫에 빠져 범죄 조직의 쉬운 먹잇감이 되어가는 과정이 참혹한 현실이 되었다. 한국인원 모집책은 청년들을 캄보디아 범죄단지로 유인해 폭행, 고문을 일삼으며 하루 16시간 이상 범죄에 이용하며 좁은 방에 가둬놓고 노예처럼 부리며
불법 행위로 이익을 축적하고 있다. 부패한 정치권의 그림자가 범죄 조직과 결탁하여 청년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빛을 가리고 검은 그림자로 가둬두었다. 벌써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3년이 지났다. 3번의 가을이 찾아왔지만 여전히 참사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은 밝혀지지 않고 흔적을 지우듯 정치권과 정부는 사건을 종결시켰다. 이태원 참사 159명 희생자 유가족분들은 그날의 진실을 밝히려고 고통의 몸부림을 치고 계십니다. 10월 29일 그날 가을 축제 현장에 경찰 인력은 왜 배치되지 않았는지, 그러므로 참사 발생의 원인이 되어 159명의 희생자가 싸늘한 죽음으로 가족들에게 인계되어야만 했는지 의문투성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관할 용산구청은 그날 CCTV로 관제탑에서 이태원 가을 축제 현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고 책임의 비성 발언만 하고 있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3년 전 10월 19일 참사 당일 오후 6시경부터 수십 통이 넘는 112 압사 신고 접수가 경찰 통화 기록으로 남아있고, 참사 발생 3시간이 넘는 시각 오후 9시경 경찰 인력과 소방 인력이 출동하였지만 골든타임이 넘겨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가을 축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관할 용산구청과 수십 번의 압사 신고를 무시한 경찰의 무능과 무책임함에 참사 피해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이태원 참사 159명 희생자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재수사를 해주시길 요청합니다.